무튼 무협소설 오디오북 학사신고 왕위 제1화 청우성. 마차가 달려 다다른 곳은 청우성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그곳은 그리 크지 않은 곳으로 동서 방향을 이어주는 청우로 하나만 있었으며 객점도 하나뿐이었다. 한씨, 이 꼬맹이는 누군가? 당신을 무척 닮았는데 설마 어디 다른 데서 몰래 낳은 애는 아니겠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숙부를 쳐다보았다. 참나, 그게 무슨 소린가? 이 아이는 본가에서 데려온 내 조카라고. 당연히 어느 정도는 닮았겠지. 숙부는 득이양양하게 대답하며 한립을 데리고 반점 뒤로 향했다. 건물 뒤에는 다른 건물과 이어지는 길이 나 있었다. 숙부는 사랑채를 가리키며 온화한 말투로 그에게 말했다. 한립아, 너는 저곳에서 잠시 쉬고 있거라. 내부 문파에 사람이 오면 곧장 부르러 오마. 나는 일단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말을 마친 숙부는 급하게 밖으로 나가려다 다시 말을 이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곳은 작아 보이지만 길이 복잡해 쉽게 길을 잃을 게다. 밖으로 안 나가는 게 가장 좋다. 네, 숙부님. 한립이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을 듣고는 그제야 안심하고 문을 나섰다. 한립은 숙부가 방을 나가자마자 짐을 바닥에 던져놓고는 침상에 벌러덩 누웠다. 머리를 대자마자 낯설어 할 겨를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저녁이 한참 지난 후에야 일꾼이 밥을 가지고 왔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매우 맛있는 밥이었다. 일꾼은 한립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다 밥을 다 먹자 빈 그릇을 가지고 방을 나갔다. 이때 숙부 한지만이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어떠냐? 집에 가고 싶으냐? 네? 어머니가 보고 싶지만 괜찮아요. 숙부는 한립의 대답에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다. 그가 계속해서 자신이 겪었던 일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립은 낯선 공간의 답답한 분위기에서 벗어난 느낌이었다. 덕분에 한립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띄워졌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갔다. 한립이 그곳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갈 무렵 커다란 마차 하나가 반점 문 앞에 멈춰섰다. 검은 빛을 발하고 있는 마차 앞에는 백리를 한 번에 뛰어간다는 흰 점이 섞인 명마가 있었다. 사람들이 마차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은색의 빨간 테두리로 둘러져 있는 검은 깃발이었다. 그 안에는 현이라는 글자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깃발을 보자 멀리서 온 강호의 늙은이들도 모두 마차에 탄 사람이 이 지역의 양대 맹주 중 하나인 칠연문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칠연문은 7색의 문이라고도 불렸는데 200년 전 7색의 선인이 만들었으며 한때는 이 경주성 일대를 수십 년 동안 지배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었다. 하지만 7색의 선인이 병에 들면서 칠연문의 세력은 순식간에 추락했고 다른 문파들의 연합으로 경주성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 후 칠연문은 경주성의 가장 구석진 곳인 노을산 자락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들은 지방의 작은 세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고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갔다. 이제 그들이 가진 영향력은 청우성을 포함한 10개의 작은 성들을 통제하고 문화의 3, 4천의 제자를 둘 정도로 성장했다. 칠연문은 이제 아랑당과 함께 명실상부 양대 맹주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칠연문과 쌍벽을 이루는 아랑단은 경주성 경계에서 노략질을 하던 도적들과 몇몇의 관청 관료들이 만든 것이다. 아랑단은 도적단의 본성이 남아있어 흉악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마을을 약탈하는 일이 많았다. 또 칠연문의 비옥한 땅들을 노리면서 두 집단 간의 충돌이 자주 일어났다.
빈번해진 아랑단의 습격으로 칠연문 수장들은 방법을 간구하기에 이르렀고 내부 문파 제자들을 더 모집해 내부를 충실하게 만들자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로 인해 한립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마차에서 내린 사내는 몸집은 말랐지만 매우 민첩했다. 이곳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았다. 큰 걸음으로 한지만이 있는 반점으로 들어갔다. 한립의 숙부는 이 사람을 보자마자 깍듯이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다. 이호식 대인, 어떻게 이곳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하! 이호식은 거만한 얼굴로 숙부를 쳐다보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데려오라 명하였네. 요 며칠 길이 안전하지 않아서 봉변당하는 사람이 여럿 생겼거든. 한시가 급하니 불필요한 말은 치우게. 이 아이가 자네가 추천하는 아이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본가에서 데려온 제 조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숙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척하며 이호식에게 두둑해 보이는 주머니를 건넸다. 이호식이 건네받은 주머니를 슬쩍 들여다보더니 굳어있던 표정이 이내 풀어졌다. 자네 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만. 자네 조카는 내가 잘 보살필 테니 걱정하지 말게.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길을 떠나도록 하지. 한립이 따라간 곳에는 좋기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마차에 올라타 있었다. 아이들의 땀 냄새와 마차의 오래된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러왔다. 한립은 재빠르게 마른 몸을 웅크려 구석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살폈다. 입문시험을 보러 온 아이들은 눈에 띄게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비단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던 한 소년이었다. 나중에 듣기로 그 소년의 이름은 무열로 가장 나이가 많았다. 원래 규정된 나이를 넘겼지만 그의 사촌 누나가 칠연문의 수장에게 시집가면서 나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무술을 익혀왔기 때문에 출중한 편은 아니었지만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났다. 돈도 있고 힘도 있는 무열에게 아이들은 무열 도련님, 무열 형님 등의 호칭으로 부르면서 그를 따랐다. 무열을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은 출신들이 다양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성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를 구별하는 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 아이들이 바로 두 번째 부류들이다. 마지막은 한립과 같은 아이들이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촌에서 먹고 자라고 자연을 벗삼아 살아온 아이들이다. 매우 빈곤한 생활을 했지만 그들에게도 뚝심은 있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위축되어 큰 소리로 떠들지 못했다. 그저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무열의 무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립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마차는 청우성에서 출발해 서쪽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렸고 도중 몇 곳을 돌면서 아이들을 더 태웠다. 그리고 꼬박 닷새를 달려 칠연문 총문에 다다랐다. 이서재, 어째서 이제야 도착했는가? 예정된 시간보다 이틀이나 늦었군. 안홍백 당주님, 길이 험해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신경 쓰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호식은 예를 갖추어 매우 공손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다. 이번이 몇 번째 산으로 데려온 아이들이지? 17번째입니다. 당주는 이호식에게 말하고는 아이들을 슬쩍 들여다보았다. 오늘은 푹 쉬도록 아이들을 청계관에 데려다 주게. 내일부터는 제자 선발 시험을 시작할 걸세.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은 바로 하산시켜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게. 예, 당주님. 산 위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모두 흥분된 상태였다. 이곳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호식은
앞에서 아이들을 이끌며 길 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다. 길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들의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험한 산길에도 흐트러짐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립과 아이들이 비교적 낮은 봉우리 위로 올라가자 그곳에는 진흙으로 지어진 처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고 한립도 긴장했던 탓에 곧바로 잠이 들었다. 아이들이 일어나자 이호식은 아침밥도 주지 않고 바로 산 아래에 있는 대나무가 가득한 경사진 언덕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어제 본 안홍백 당주와 젊은 사람들이 굳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안당주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 잘 듣거라. 대나무 숲을 사이에 작은 길을 따라가면 별을 단련하는 낭떠러지에 도착할 것이다. 첫 번째는 대나무 숲 구간, 그 다음은 암벽 구간, 마지막은 산 낭떠러지다. 낭떠러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자만이 지련문에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 만약 정오가 되어도 도착하지 못한다면 정식 제자는 되지 못할 것이다. 허나 수행 태도에 따라 기명 제자로 이름을 남길 수도 있다. 한립은 기명 제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그가 이해한 것은 산을 오르면 된다는 것이었다. 눈앞의 산은 뿌리가 두껍고 얇은 긴 대나무들이 자라 있어서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안당주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 사이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말을 이었다. 시간이 되었다. 출발 준비를 하거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사형들이 뒤에서 다치지 않게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한립은 돌아서서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흘끗 쳐다보았다. 그들은 아마 예전에 이곳에 들어온 제자들일 것이다. 한립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미 다른 아이들은 대나무 숲으로 달려갔고 이 모습을 본 한립도 빠르게 그 뒤를 쫓았다. 대나무 숲은 보기와 다르게 매우 넓어 3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도 보이지 않았다. 한립 뒤에는 마르고 키가 큰 사형이 소리 없이 따라오고 있었다. 한립은 조금 신경 쓰였지만 천천히 산비탈을 따라 앞으로 전진했다. 대나무 숲은 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힘들어졌다. 한립은 조금이라도 힘을 덜 낭비하기 위해 살짝 튀어나온 대나무를 잡으며 이동했다. 한참 동안 앞으로 이동한 뒤 한립은 잠시 쉬기로 했다. 숨을 돌리며 따라오고 있는 마른 사형을 쳐다보았다. 걸어온 길이 매우 험했지만 사형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대나무처럼 꼿꼿이 서서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립은 사형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는 숨을 고른 뒤 곧바로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비탈길의 경사가 더욱 심해지자 중심을 잃지 않도록 허리를 숙이고 손과 발을 같이 쓰며 올라갔고 몸 위에 걸친 옷을 더 꽉 매어 관절이 다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암석이 많아지고 대나무는 더 적어졌다. 드디어 대나무로 가득한 숲의 끝이 보였지만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갈수록 속도도 늦어졌다. 이제 대나무를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다. 대나무 숲을 나오자 탁 트인 곳이 나타났지만 그 앞에는 거대한 돌이 가로막고 있었다. 그 위에는 벌써 아이들과 사형들이 올라가고 있었다. 한립도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곧바로 거대한 돌로 달려갔다. 이 거대한 돌의 암벽은 한층 한층 돌이 겹쳐서 쌓아 올려졌고 매우 가파른 곳이었다. 어떤 곳은 툭 건드리자마자 돌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다. 암벽의 돌들은 매우 날카로워서 조금만 힘을 주어도 곧 손에 상처가 생겼다. 한립의 몸은 곳곳이 상처투성이었다. 두 손뿐만 아니라 팔꿈치, 무릎, 성한 곳이 없었다. 암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떨어진 돌가루들이 상처 안으로 들어갈 때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